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실림매대 유시 오늘은 6월 21일 일요경마 준비되어 있고 모두 서울경마장 10개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오늘 또 박남규 위원과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오늘은 모두 모두 말씀드린 대로 10개 준비되어 있고 박 의원께서는 3경주, 7경주, 김태훈 기자가 4경주, 8경주, 저는 또 오래간만에 1경주를 한번 좀 좋은 배당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9경주 신은 승부고 제가 어지간해서 1경주는 제가 승부로 잘 안 해드렸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워낙에 또 이거 삼삼한 배당의 내용과 사연이 다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경주 신승훈의 첫 번째 오전 승부 되겠고요. 자, 국산 육군의 1200 별정인데요. 사실 배당판은 7번의 금화둘리를 중심으로 합니다. 7번의 금화둘리를 중심으로 2번의 다랑아리, 8번의 과천킨 인기 만권인데 일단 7번의 금화둘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넣고는 가야 되는데 후차권에서 2번의 다랑아리도 지난번에 이빨 간서한 승부 이거 코자 승부로 이기는 거죠. 8번의 과천킨도 제 개인적으로 정말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말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를 다 빼갈 수 있는 조건도 된다 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는 게임인데요. 자, 먼저 박 의원께서는요? 일단 금화둘리는 인정합니다.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우에 아주 다시 한번 팡팡 선에 가능하기 때문에 금화둘리 인정이 되고 후차권에서는 다랑아리나 과천키는 크게 더 보일 수 있는 걸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길이 준대길인데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보병 한또 소개해드린다면 전 6번 정상제일이 비록 지난 데뷔전에서 꼴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줬지만 이 정상제일이 사이즈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힘이 차면 더 띄워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스피드도 많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금화둘리 뒤를 바로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가능성은 정상제일 쪽에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병이만세라든지 트리플 캐논 이런 말도 같은 그렇죠. 형이기 때문에 예. 사이즈는 좀 나오지 않을까 느낌도 있네요.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주 1경주 저도 7번마 금화둘리는 의심하지 않는 능력상 충무가 되겠는데 자, 후차권에서 데끼 가능성이 높은 2번마 다랑아리 가능성 있습니다. 최근 뛴 게 이마필의 최선의 걸음이긴 하지만 나머지 마필들 능력 비지의 신마들이 있긴 하지만 이 신마들이 특별히 나아질 걸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론 데끼 가능성도 있지만 데끼가 좀 찝찝하다면 저는 배당을 약간 노린다면 9번마 타라니스 이 9번마 타라니스를 보겠습니다. 요마필도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데 단지 거세 이후 한 번에 적응을 거쳤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온다면은 9번마 타라니스 정도가 그나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7번 놓고 2번이 좀 더 낫다고 보여지는데 변수는 9번마 타라니스 정도가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리 말씀드린 1경주는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참 같이 동참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1경주임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승부가 되겠고요. 어쨌든 2번에 다랑아리, 8번에 과천킨 둘 다 저는 불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외중에 눈에는 안 띄는 그러나 숨어있는 사연 있는 마필 중심으로 중배당 한번 과감하게 책정주 단추를 한번 잘 깨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자, 이 경주 보시죠. 이 경주는 국산 육군의 1400인데 이번 경주는 지금 6번에 노아 기쁨을 필두로 해가지고 1번의 빅 챔피언과 10번의 영루선의 필력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열은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것도 큰 이변을 좀 방해하는 인기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이는 그런 요인인데 이 노아 기쁨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페로비치 기수랑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었는데 이호흡이 너무 안 맞았어요. 게이트 이탈도 좋았던 마필인데 뒤로 빠졌다가 막판에 다시 올라오면서 걸음은 좀 남아 도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편성이라면 뭐 노와 기쁨을 다시 한번 페로비치기 주기가 기능하기 때문에 어떤 마피아 특성 파악 이번엔 제대로 하지 않았나 기대가 되고 있고 빅 챔피언도 뭐 지난번에 3착인데 3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마필이 원래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에요. 계속 바닥권에서 움직이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좀 그나마 좀 발주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부족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뭐 체력의 전개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1번, 6번을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주 이경주는 대끼리 한방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6번만 너와 기쁨을 예전에 알던 너와 기쁨은 항상 인기만 끌고 매번 걸으면 그 정도 항상 꾸역꾸역 뛰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의 복귀 내용 자체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뭐 페로비치 기수 한 번 더 기승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정도의 내용이라면은 이번 경주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1번마 빅 챔피언 역시 실전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걸으면 좋아지고 있고 지금도 직전보다 걸으면 좋습니다. 나머지 변수가 3번마 플라이스톰의 선행, 뭐 7번이나 10번 정도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뭐 최근 흐름상 저도 1번, 6번의 대기량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용두산에 문세영 기수 태운 게 조금 마음이 좀 걸리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느낌은 좀 바람만 잡고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용두산이랑 마필이 기본적으로 어떤 뭐 기승 스타일에 좀 아쉬움으로 뭐 깨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잘 타면서도 좀 깨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 이렇게 뭐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용두산이 너와 기쁨을 해가지고 착차가 한 2마신 정도 착차인데 이거 이마신 정도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노와 기쁨은 말이 직전에 확 좋아진 거고 용두산은 항상 그 걸음이에요. 말을 이렇게도 그 걸음 저렇게도 그 걸음 뭐 탔던 내용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그래가지고 문세영 기수가 타도 그 걸음이 아닐까. 근데 가끔 문세영 기수 타가지고 들어오는 말들이 종종 있어요. 너와 기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제 빅 챔피언을 이기는 거지. 그렇다는데 근데 이 세 마리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이거는 뭐 3파전 구도에서 팬 여러분들 선택이 좀 필요한 게 같습니다. 자, 3경주 오늘 첫 맞이하는 박랑기원의 추천이네요. 국산 5군의 천사리 핸드킵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이 3번의 화이트 큐피드 중심으로 부정이 조금 오버되어 있습니다. 3세 한마리 57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의 화이트 큐피드를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가는데 10번의 더 퀸 실버 그리고 8번의 럭키 시대의 인기에 모시고 있고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3경주는 인기마 4파전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자, 3번만 화이트 큐피드, 7번만 SB 러브, 8번만 럭키스타, 10번만 더킨 실버. 네마필의 상승세가 가장 낮다고 보여지고 그 중에 충만은 저는 3번만 화이트 큐피드를 인정하겠습니다. 유마필의 최근 걸음 자체는 완벽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부당 57에 큰 문제 없다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가파른 상승세와 좋은 컨디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3번 놓고 후차권을 골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랑기원의 추천입니다. 예, 뭐 어쨌든 저도 뭐 화이트 큐피드를 뭐 약하게 볼 생각은 없어요. 비록 뭐 경주 거리가 늘어났고 부담 중량이 늘어났긴 했지만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화이트 큐피드를 주력 막거나 가져갈 텐데 역시 보병 제가 노리고 있는 보병 같은 경우는 일단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편성을 너무 잘 만났어요. 따라서 이런 편성이라면 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보병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력은 화이트 큐피드에 붙여서 주력 한 방으로 아주 짭짤한 배당을 올려가는 추천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게 지금 뭐 7, 8번의 럭키스타라든지 10번의 더퀸 실버인데 이 두 마리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럭키스타도 뭐 개넷발 하는 말이고 더퀸 실버도 그렇게 큰 그림을 보여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오히려 좀 쉽게 찍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앞선에서도 또 박랑기 위원께서 노리는 복병이 기습으로 나온다면 그야말로 뭐 한 방까지 가능한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적중 감도가 좋은 게임 같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4경주 김태형 기자 노리는 추천입니다. 국산 5군의 1000m 핸디캡인데 4번의 송암 히어로 중심으로 배당이 돌아갑니다. 1번의 캐논 스파이더라든지
2번에 라우프 이런 말도 인기거든요. 자, 박 의원님께서는요? 일단 뭐 이번 경주도 능력이 의리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뭐 4번 뭐 송하미오로 같은 경우 계속 연투를 해내고 있고 최근에 연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편성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점에서는 뭐 다시 한번 송하미오의 선전 충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본 캐논 스파이더도 역시 기복을 보이는 단점은 있긴 합니다만 역시 처메타라면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2번하고 6번에 초반에 약간의 경합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캐논 스파이더의 선입권의 추임력이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3번, 1번 막권을 역시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는 이번 경주 4번마 송하미오로는 인정합니다. 송하미오는 인정하는데 후차권에서는 믿을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최근 상태 자체가 안 좋은 마필도 있고 지금 컨디션이 좀 덜 좋은 마필도 있는데 의외로 좀 인기를 모으기 때문에 인기마들을 정리를 잘 하면은 4번 놓고 중배당 정도로 한 2방 정도로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적중의 메리트를 가지고 첫 번째 승부처 경주를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4번이 좀 이제 3세마라 57이라 좀 불안감이 한데 편성은 참, 예. 이게 뭐 상대가 없지 않나 편성인데 무너지면은 뭐 이런 말들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뭐 다른 말들이 뭐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뭐 편성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송하미어로 나머지는 그러나 뭐 피자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성벽이기 때문에 좀 눈이 안 띄는 말 중에서 또 김태형 기자가 좋은 내용으로 또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의외로 좀 좋은 배당 가능할 것 같아요. 4번, 1번 대길이 아니면 딱 중배당 딱 승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태형 기자 추천 기대해주시고. 자, 오경주가 혼합사고에 칩니다. 핸디캡인데 이것도 난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내마 12마리인데 6번에 철두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만 뭐 어떠한 말이 들어와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난전이죠. 난전이라기보다는 혼합 사고의 이런 허접한 경기 정말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마필의 능력이 이게 지금 말인가 싶을 정도로 좀 그래요. 데뷔전을 갖는 마필 중에서는 저는 의외로 좀 비인기 말일 텐데 10번 슈퍼장 정도가 이게 뭐 주행검사 기록은 나쁘실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나마 그래도 슈퍼장 정도 혈통적인 메리트는 좀 높지 않나 보여지고 사실 뭐 6번만 철두도 문세영 교수가 계승이기 때문에 인기입니다만 능력이 인기는 아니에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인기마보다는 고배당 가능성도 활짝 열려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12번에 슈퍼장에 이번 가능성이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도도 지난번에 뭐 송년철이 타서 그런데 그 전에 뭐 김철호, 김일순이 타가지고 이빨 갔잖아요. 말 자체는 똥말이죠 사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복귀상이나 잠재 능력상 믿을만한 마필은 단 한 마필도 없고요. 저는 주행검사 때 걸음만 놓고 봤을 때 딱 두 마필이 눈에 띕니다. 2번마 럭스두아와 10번마 승자의찬. 2번마 럭스두아는 5월 23일 날 능력 미달로 재검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검 때는 의외로 나름 선전을 하면서 1분 3초 3 안쪽 게이트에서 스타트 능력도 있는 마필이라서 어부디레라면은 2번마 럭스두아 능력보다 좀만 더 뛴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요. 이 10번마 승자의찬도 기록 자체는 1분 6초 1로 좀 떨어지지만 주행검사 때 보였던 여유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마필의 능력이 어디까지 뛸지는 모르겠지만 주행검사 때 여유만 놓고 봤을 때는 10번만 승자의 찬과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2번만 러스두아 이 두 마필이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인기는 6번 철두, 11번의 장산맨사, 또 뭐 7번의 비어플라워. 비어플라워는 아마 선행 간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인기말로 좀 팔릴 것 같은데 뭐 그러나 뭐 이 세 마리를 믿고 갈 수는 없습니다. 뭐 10번 성저예찬도 괜찮아 보이고요. 특히 12번 슈퍼창이 이런 끝번에 배치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원래 좀 발전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 7번 비어플라워 바로 옆 선상에서 선입권으로 붙어가는 전개가 나온다면은 좀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터지면은 12번까지도 한번 염두에 둘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6경주 국산 4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1번의 시가 에이스를 필두로 11번의 호위무사와 3번의 도전 코코 그리고 7번의 라온 에스프리까지 또 인기를 점령 같은데
어떻게 달릴까요? 이번 경주도 만만한 레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액면은 뭐 1번마 시가 에이스의 선행 또 11번 호위무사의 선의권 뭐 그럴싸해 보입니다만 이 시가 에이스도 승부 전에 경주가 1200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그게 강만하지는 않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고 호위무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보니까 말이 끌고 안쪽으로 기대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물론 경주가 12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번, 11번의 대길 승부는 뭔가 좀 불안하고 배팅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싶고 그 반사 이익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은 전 6번 작전 타임이라고 봅니다. 이게 1200은 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도 역시 1200에서 이일이 기술랑 호흡 맞추면서 조금 아쉬움을 안겼죠. 그렇지만 이번 경기는 앞선 자체도 좀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약간 오버페이스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 송재철 기술하면 작전 타임에 막판 한 발 추임력을 이끌어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충만은 없는 경주로 보겠습니다. 능력이 센 마필은 없습니다. 뭐 정계상 1번마 시가이스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뭐 아주 센 말이라 이런 느낌은 별로 들지 않고요. 저도 만약에 1번마, 11번마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경합을 펼쳐준다면은 저는 이 7번마 라운에스프리가 선의권 전개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최근 5월 2일 경주 때는 잘 타서 2차가 왔고요. 직전 경주는 조금 거름이 남은 모습이었는데 마신차는 크게 없었습니다. 경주 전개상 조금 도움이 된다면은 7번마 라운에스프리가 투입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7번 놓고 공략하는 게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라운의 스프레이도 1400보다는 1200이 낫겠죠? 훨씬 유리하죠. 지금 호위무사가 공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 오히려 인기권 중에서는 그래서 뭐 7번의 라운의 스프레이를 좀 더 1번은 솔직히 좀 빼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또 빨라니까 또 1게이트에서 뭐 독대로 치면서 들어오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번, 7번 복병 중에 한 마리는 6번 작전 타임까지 한번 걸리고요. 7경기 방랑유님께서 노리는 두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네요. 국산 3군의 1200 핸디캡인데요. 이번 경기 11번의 슈퍼 가디언을 중심으로 2번의 로얄스타라든지 8번의 다이아 파워가 좀 잡혀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이번 경주는 좀 변화를 보이시는 마필들이 많은 혼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 계속해서 4연승을 거두고 있는 11번마 슈퍼 가디언이 액면상 나아 보이는 건 맞지만 11번 게이트고요. 이번 경주는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 믿을 수 없고 저는 7번마 금이와 8번마 다이아 파워 배당이 나와준다면 두 마필이 아니겠느냐. 7번마 금이는 직전 경주 상당히 잘 쳤습니다. 외곽에서 꾸역꾸역 뛰었는데 막판 걸음 의외로 괜찮았고요. 이번 경주도 직전과 같이만 뛰어준다면은 부담 51로 줄었고 선익 전개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이 8번마 다이아 파워도 직전 경주 좀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전에 4월 19일, 3월 20일 경주 봤을 때는 완벽하게 걸음이 늘어나는 모습이라서 1200으로 줄어든 거리 훨씬 더 낫다. 터진다면은 저는 7번마 금이나 8번마 다이아 파워가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박남기 의원의 추천입니다. 역시 이번 경기는 국산마 3군의 1200 단거리 경주라는데 묘미가 있는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액면은 뭐 선행마들 뭐 전적인 화려한 마필들이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데 이 슈퍼가디언도 외곽이기 때문에 지금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고 물론 뭐 밀어붙이면 선행은 강인하겠습니다만 그동안 편하게 갔던 선행하고 초반 힘을 쓰며 가는 선행은 좀 다르죠. 거기다 부담 중량까지 5kg가 늘어난 상황이라면 역시 충만은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노리는 마필은 역시 뭐 1200으로 줄어든 경주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복대복 막군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오버페이스가 되면서 인기마들이 몰락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부진에 있어서 인기는 없지만 12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되는 마필들이 의외로 좀 더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큰 배당, 고배당도 가능한 추천 경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참 선행 맞추리가 이게 지금 일단 두 마리예요. 이번에 로얄스타와 실버 슈퍼 가디언인데 빠르기는 이제 슈퍼 가디언이 빠른데 문제는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슈퍼 가디언은 부정이 5kg가 늘어난 조건에서 선행을 나가야 되고 로얄스타는 또 2kg가 빠진 조건이에요. 그리고 게이트도 이번에 로얄스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 11번의 선행 두 마리가 또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박 의원께서 언급하신 대로 복대복만큼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경주거리 1200에 배치가 되면서 선의권 취입 중에서 그 거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 중심으로 또 복대복까지 나간다면은 뭐 바로
고배당으로 직결될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박남기훈의 추천이에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8경주 김태형 기자 노리는 게임이네요. 혼합 3군에 18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9번의 아몬거스트를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갑니다. 9번을 중심으로 이 3번의 강철 화살, 6번의 더 센 챔프, 7번의 모델 라인이 좀 잡혀 있는데 1800이라는 게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변수가 되는데 이 아몬고스라는 마필이 1800 첫 도전이었는데 혈통적으로는 뭐 거리 문제는 없는 마필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선행을 못 가다 보니까 조금 한 발을 못 쓰는 모습인데 이번 경주도 선행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외곽이라는 점에서는 의외로 안쪽에 있는 마필들에게 특히 뭐 일본 펜시볼리는 워낙 게이트들이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간다면 아몬고스도 부담 중량까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강추해야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따라서 충만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뭐 7번 모델 라인이 실질적인 축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불리함은 있어요. 뭐 승부전에 경주 거리까지 많이 늘어난 마필이긴 합니다만 원래 혈통적 기대시는 출전 마필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마필이에요. 다만 힘이 느껴지는 스타일에서 데뷔 초반에는 좀 헤맸는데 최근에 뭐 뛰면 뛰어서 계속해서 걸으면 지금 살아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경주 거리도 전혀 부담이 없는 7번만 모델 라인이 입상의 찬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지난번에 이거 그 3등 라이언 선행 같은 레이스인데 아주 가볍게 사코넷을 밟고 나던데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걸음편하고 완벽히 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김태형 기자 추천입니다. 일단 뭐 9번만 아몬거스트, 7번만 모델 라인 두 마필 다 불안 요소는 가지고 있는 인기마입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은 이 마필이 직전 경주 왜 부진했는지 그리고 이번 경주는 어떤 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가능합니다. 최근 분명 걸음 자체는 살아난 상태고 이걸 잘 알고 있는 기수가 지금 나름 준비를 잘 했고 제가 봤을 때 재밌습니다. 배당 자체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저도 복대복 만큼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주고 고마필 복병만을 놓고 후차권을 좀 배당을 노려보는 두 번째 추천형조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3번의 강철 화살도 휴양 이후에 지난번에 1400은 뭐 탐색을 다 치면 이게 의리게도 1800이 강하더라고요. 2월 8일 레이스 보시면은 그때 뭐 인천 쓰나미, 뭐 부마트 가끔 구구 터트린 말이죠. 지금 또 이제 김태형 기자 언급했던 대한강구도 얘기되면서 오히려 좀 그래지게 강점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3번의 강철화살 한번 노려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마필 중에서는 또 숨어있는 마필 또 김태형 기자가 한번 재밌게 노리고 들어간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1800이라서 더 승부가 되는 게임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면서 자, 구경주 혼합 1군에 1900으로 치러지는 핸디캡 신성훈이 성동 유료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5번에 비클린 중심으로 배당이 들어가는데 이 비클린이 근데 최근 두 차례 너무 실망인데요. 그렇죠. 너무 실망인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이제 기대감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인기 1인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어요. 기본 능력은 뭐 비클린이 가장 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사실 뭐 받아질수도 지금 56개 부담 중량 가지고는 뭐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클린을 그래도 뭐 빼기는 입편성에서는 어렵지 않아 보여지는데 저는 안쪽에 일본 한급탑이 가능됩니다. 봅니다. 이 맘먹으면 안쪽에서 기술적인 선행도 가능해요. 그리고 선의권에서 어쨌든 뭐 체력의 전개도 가능하고 역시 뭐 부담 능력 같이 늘어나긴 했지만 일본 게이트 이점을 10번 활용해줄 황금탑이 뭐 실질적인 배팅에 있어서는 충막감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축은 없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비컬린이 앞으로 잠재력 면에서 좀 더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최근 두 차례 부진한 걸음과 부담 중량 57.5 여건 자체가 너무 안 좋고요. 저는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4번마 피노누아 이 4번마 피노누아가 되겠습니다. 직전 1400m에서는 컨디션이나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부진했지만 지금 거리가 1900으로 늘었고 상태도 많이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4번마 피노누아가 상당히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피노누아 지난번에 안 팔리더라고요. 근데 능력은 분명히 센 느낌이 있어요. 이 피클린도 지금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편성 때문에 솔직히 핸디도 직전보다는 더 많이 받게 된 거죠. 직전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경주도 이게 안 간 게 아닙니다. 나름 대길로 팔리고 승부를 걸어가는데 예전에 그림이 안 나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고려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빅콜리를 안고 오는 가더라도 저는 축으로 안고 갈 생각은 없어요.
배팅의 축은 이 레이스에서는 진정한 주인은 따로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마필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좋아하는 마필이고 여러 번 또 중고배당으로 적중도 쉽게 들었던 마필이고 최근에 약간 부진한 모습 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마필은 언제든지 부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고 한 번 더 들어가는 승부로 구경주 정했습니다. 많이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마지막 10경주는 혼합이군의 1200인데 우리 1200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게임 같더라고요. 자 액면 배당은 3번에 심신지리를 중심으로 9번에 럭키라이트라든지 10번에 장선 호랑이가 좀 잡혀있는데 자 박영께서는요? 역시 뭐 1200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요. 물론 1200이기 때문에 뭐 인기마도 뭐 유리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보병마도 굉장히 유리해졌다는 게 문제죠. 보병은 두 마필이에요. 제가 볼 때는 1번마 피니시블로 역시 뭐 단거리 1200에 강점이 있고 뭐 지난번 1200에서 아신물 역시 문제는 남기긴 했지만 그래도 사무엘 기수보다는 유승환 기수의 기승 또 1번 게이트라는 이점을 있고 이 6번마 검산이라는 마필 한동안 부진하다가 지난번 경기를 보니까 정말 컨디션이 좀 많이 살아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검탄이라는 마필도 1200에서는 언제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에요. 거리가 역시 짧기 때문에 따라서 6번 검탄에게도 분명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 기자. 자, 일단 이번 주 10경주 만만한 경주는 절대 아닙니다. 3번마 심신지러 이찬호 기수가 최강전사와 심신지러 놓고 이거 선택했기 때문에 많이 팔리겠지만 뭐 걸음 자체는 괜찮지만 1200에서 과연 바닥권 투입이 가능할지 여기 좀 의심스럽고 제가 보는 보병은 바로 2번마 소로름이 되겠습니다. 요마필은 호흡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늘면은 상당히 불리한 마필인데 1200m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뭐 선행 자체는 어렵습니다. 9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빠르기 때문에 선행은 어렵지만 선행권에서 1200이라면은 2번마 소로름도 충분히 이변 가능성 있는 복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복병만 한마디 말씀드릴 텐데 저는 12번에 푸른 거탑 지난번 1700에 이게 좀 배당판에서 입질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찬호 기수가 당시 9마리 나왔었는데 9번 게이트에서 정말 아무리 열심히 타도 자리 못 잡으니까 그림이 안 나오더만요. 어떻게 이마필이 근데 이번에 1200 그리지 않습니까? 비록 JRA 트로피에서 이마필이 나와가지고 꼴찌를 했습니다만 일반급 레이스에서 1200 조건이고 또 직전 경기 보니까 그 심하게 외곽 도는데도 뭐 그렇게 크게 죽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2번 푸른 거탑 여기 터지면은 12번 쪽에서 변수가 있지 않을까 느낌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물론 뭐 3번, 9번, 10번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겠습니다만 복병들도 결코 만만치가 않다. 이게 난전입니다. 뭐 1, 2번의 피니시블라든지 내지는 6번의 검탄 내지는 또 2번의 소르름도 초반 기습이 가능하고요. 또 정말 대박 배당에서는 12번에 푸른 거탑까지 아울러 가는 굉장히 난전이기 때문에 한번 시원하게 배당권 도전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말 레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